정은하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2살, 회사에서는 대리로 승진한 지 1년째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 민수와는 연애 2년, 결혼 3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시작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윤명숙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집 한 채 없는 며느리를 들였으니 참. 은하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복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전화 통화 중에 심지어 친척들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은하의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은하는 알바를 3개씩 했습니다. 졸업 후 취직해서는 부모님 생활비를 조금씩 보탰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축은 늦어졌습니다. 반면 민수네 집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고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민수는 대학 시절 용돈 걱정 없이 지냈고 취직 후에도 부모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 민수는 말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모아서 집 사자. 은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모으고 함께 살림을 꾸리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요새 며느리들은 지참금도 없이 오나 봐. 우리 민수가 고생이지. 은하는 참았습니다. 웃으며 넘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점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민수에게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넘어가. 신경 쓰지 마. 별 뜻 없어. 별 뜻이 없으면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은하는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고 주제를 돌렸습니다. 은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요. 목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는 자리. 불편함을 호소해도 예민하다는 말로 덮이는 자리.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수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은하는 회사 동료와 함께 근처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식당 룸 문틈으로 명숙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민수는 작년에 결혼했어. 이제 3년 차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며느리 어때? 이쁘니? 성격은?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뭐 얌전하긴 해. 회사 다니고. 잠시 침묵이 흐르고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명숙이 말했습니다. 근데 가진 게 없어서 말이야. 집도 우리 아들 이름이고. 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요새 그런 애들 많지. 우리 때랑은 다르니까. 명숙은 계속했습니다. 부모가 지방에서 장사하신대. 그러니 뭐 해줄 게 있겠어. 동료가 은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먼저 가 있어. 은하는 화장실로 가지 않고 그냥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건물 모퉁이에 기대어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도 우리 아들 이름이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 집은 민수 혼자 산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은하도 생활비를 내고 대출 이자도 같이 갚았습니다. 관리비도 공과금도 함께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민수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민수가 부모님 도움으로 계약한 집이었으니까요. 은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 집이니까 이름이 누구 것이든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명숙에게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 며느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문득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화창했던 봄날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양가 어른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명숙이 은하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신부 쪽에서 혼수는 뭐 해오셨어요?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불이랑 생활용품 준비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요새는 그런가 보네요. 우리 때는 장롱이며 뭐며 다 준비했는데. 결혼식 날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은하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부모님이 미안해하는 얼굴을 보며 은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천천히 장만할게요. 하지만 명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하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 왜? 민수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했습니다. 은하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를 우연히 봤다고 말할까요? 친구들 앞에서 나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놓을까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또 그냥 넘어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별뜻 없어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아니야. 그냥 은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 너머로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명숙이 친구들 앞에서 웃는 얼굴, 그리고 덧붙이는 한마디. 가진 게 없어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하는 가방을 챙겨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은하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꼭 와. 친척들 다 온대. 은하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명숙은 또 친척들 앞에서 같은 말을 할까요? 민수는 또 침묵할까요? 은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철은 계속 달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은하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요. 은하는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좀 늦었네. 민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들어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오후 내내 가라앉지 않았던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은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빠, 민수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 점심에 어머니 봤어.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서? 회사 근처 식당에서. 친구분들이랑 계셨어. 민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인사는 했어?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 개인 룸에 계셔서. 민수는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랬구나. 은하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친구분들한테 하시는 말을 들었어.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 내 애기. 가진 게 없다고. 집도 오빠 이름이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그냥 한 말일 거야. 은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한 말?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를 그렇게 말하는 게 그냥 한 말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분이잖아. 내가 알면서 왜 신경을 써? 내가 알면서? 은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너도 알잖아. 엄마가 말이 좀 그래. 근데 아기는 없어. 아기가 없으면 며느리를 친구들 앞에서 비하해도 돼? 민수는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하까지는 아니잖아. 그냥 사실을 말한 거지. 은하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집이 4명인 건 사실이잖아. 은하는 입술을 꼭 깨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빠 이 집 대출 이자 내가 같이 내고 있어. 생활비도 반반이고.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등기는 어쩔 수 없잖아. 결혼 전에 계약한 거니까. 문제는 등기가 아니야.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그걸 친구들 앞에서 자랑처럼 말했다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민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오빤 왜 맨날 엄마 편만 들어? 은하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자는 거지. 넘어가? 언제까지 넘어가? 은하도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때도 그랬어. 혼수 얘기하실 때도 난 참았어. 명절 때마다 집 한 채 없는 며느리 얘기 들을 때도 웃으면서 넘어갔어.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이젠 친구들한테까지 그런 말을 해. 나를 얼마나 낮게 보면 그래? 은하야,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세대 차이도 있고. 세대 차이로 다 설명되는 거 아니야.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자존심이 있어. 근데 당신 엄마는 그걸 계속 짓밟고 있어. 민수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엄마한테 뭐라고 하라고? 그래. 며느리도 사람이라고. 말해줘.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져. 복잡해지는 게 뭐가 두려워? 은하가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은하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수는 편안함을 택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것. 그게 민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난 결국 떠날 거야. 민수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짜야. 이렇게는 못 살아.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매번 무시당하고 당신은 침묵만 하고. 이게 결혼이야?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혼 얘기하는 거야? 이혼까지는 아니야. 근데 이대로는 안 돼. 은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노력했어. 정말 많이. 근데 오빠는 뭘 했어? 민수는 말문이 막혀 뭐라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 피곤해. 먼저 들어갈게. 은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잠들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누웠고 은하는 안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같은 집이었지만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은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3년. 사랑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가 여전히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요일 꼭 와. 친척들 다 온대. 은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또다시 혼자 견뎌야 할까요? 은하는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사흘이 흘러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부부는 서로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아침 인사, 저녁 식사 시간 정도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잠깐 들르자. 아버지 드릴 약 챙겨야 해.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댁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모임 말인데 은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 갈 거지?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하야, 모르겠어. 생각 중이야.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명숙이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왔니? 어서 와. 은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숙은 은하를 보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방에 계셔. 허리가 안 좋으셔서. 민수가 약 봉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숙이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내일 일찍 와. 준비할 게 많아. 은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명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허리 파스 좀 붙여달래. 은하야, 미안한데 서재에 파스 있거든. 좀 가져다 줄래? 은하는 일어났습니다. 어디 있는데? 서재 책상 서랍. 위에서 두 번째. 은하는 복도를 지나 서재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조용했고 책장에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시아버지 박태호의 공간이었습니다. 은하는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스가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무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이었습니다. 은하는 파스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휴대폰에 가 있었습니다. 왜 오래된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을까요? 은하는 궁금했습니다.
잠깐만 그냥 보기만 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은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충전이 되어 있었고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켰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어서 잠금이 없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태호와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 명숙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태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어느 공원에서 찍은 사진, 또 어느 커피숍에서 찍은 사진, 대부분 둘이 함께였습니다. 찍은 날짜는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였습니다. 은하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1년 전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오빠,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립네요. 시아버지 박태호가 답장한 문자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립소. 건강 챙기시오. 은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야, 찾았어? 은하는 황급히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파스를 집어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응, 찾았어. 민수는 은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은하는 파스를 건넸습니다. 민수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 1년 전까지는 분명 관계가 있었습니다. 은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웃으며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은하는 시어머니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있는지 모를 여자가 있다는 걸. 민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붙여드렸어. 우리 갈까?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명숙은 손만 흔들었습니다. 여전히 전화 중이었습니다. 차에 타 민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 은하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사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와 다정한 표정의 그 여자. 그립다는 문자.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자랑하던 안정된 집안. 괜찮은 경제력, 아들 교육. 그리고 완벽한 가정.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아니, 최소한 다른 여자와의 관계.
은하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져 있었습니다. 겉만 멀쩡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은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고 은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민수에게 아버지 얘기를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은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민수는 또 그럴 리 없어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옛날 일일 거야라고 넘길 것입니다. 은하는 혼자 간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냉소였습니다. 명숙이 그렇게 자랑하던 가정. 며느리를 무시하며 우월감을 느끼던 그 태도. 하지만 정작 자기 남편조차 제대로 잡아두지 못했던 것. 은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가족 모임이 있는 일요일입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일요일 꼭 와. 친척들 다 온대. 은하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내일 간다고 한 거야? 응.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기다리실 거야. 은하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은하는 더 이상 예전의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침묵하던 며느리, 참기만 하던 여자, 무시당해도 웃어넘기던 사람. 그런 은하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32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차가워 보였습니다. 은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봬요. 어머니. 밤이 깊어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였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꺼냈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준비해? 응.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서. 민수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은하라면 꾸물거렸을 텐데요. 그래. 나도 씻을게. 두 사람은 10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명숙의 6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철 가족도 올 것입니다. 친척들도 몇 명 온다고 했습니다. 은하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좀 편하게 있자. 엄마 생신이니까
은하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조용히 있을게. 민수는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철과 그의 아내 수진이 보였습니다. 아이들 둘도 함께였습니다. 왔구나, 어서 와. 명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명숙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부엌 좀 도와줘. 큰 며느리 수진에게만 말했습니다. 은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거실로 들어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러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15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상이 차려지고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명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공의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친척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이들 얘기, 사업 얘기, 집 얘기. 명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명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인 모양이었습니다. 응, 고마워. 다들 왔어.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들들 다 모였지. 며느리들도 왔고. 은하는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며느리? 명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덕 본 게 뭐 있니?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명숙을 보았습니다. 은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집 한 채 없으니 자식도 고생이지. 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은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 친구가 축하한다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은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왜? 밥도 안 먹고?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명숙이 일어났습니다. 은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은하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명숙의 손바닥이 은하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탁이 얼어붙었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내 생일날 밥상을 차고 일어나. 버릇이 없어도 유분수지. 은하는 명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민수를 보았지만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큰아들 민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명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가족의 모습을, 자신의 남편의 모습을. 그녀는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뜨겁고 따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식사 중에 자리를 뜬 건 제 잘못입니다. 명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면 됐어.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께서 친구분께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명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리 덕 본 게 없다고. 집 한 채 없어서 자식이 고생한다고. 식탁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뭐?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고 묻는 겁니다. 은하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3년 동안 참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임 때마다 듣는 말들. 집 없는 며느리라고. 가진 게 없다고. 명숙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일합니다. 돈 벌고 생활비 내요. 대출 이자도 같이 갚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대하세요? 왜 친구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세요? 명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하야, 일단 진정하고. 은하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차갑게 보였습니다. 당신은 입 다물어요. 민수가 멈칫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지켜준 적 없어요. 어머니가 나를 무시하고 모욕해도 당신은 늘 침묵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다시 명숙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명숙이 손가락으로 은하를 가리켰습니다. 이것 봐. 버릇 없는 것 좀 봐. 내가 그래서 내가 싫다는 거야. 은하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저도 이제 은하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싫어요. 식탁에서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하는 가방을 들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야, 어디가?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은하는 신발을 신을 뿐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하야,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은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하자. 은하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요. 은하야, 제발. 놔요. 은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3년 동안 당신한테 기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당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된 적 없어요. 어머니가 나를 때렸는데도 당신은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나 혼자 할게요. 당신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민수는 복도에 혼자 남아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집 안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못된 것. 버릇 없는 것.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생일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뺨이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시댁 거실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생일날의 사건 이후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시아버지 박태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다 같이 좀 보자. 그 말 한마디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명숙은 소파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큰아들 민철과 그의 아내 수진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하는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어색하게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일 나도 다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은하가 맞았다고 생각한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태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하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참아왔는지 이제야 알겠어. 참아왔다고?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명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도 봤잖아요. 생일날 그 버릇 없는 태도.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태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은하가 내 비밀을 알고 있어. 거실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예전에 잘못한 일이 있었어. 당신 모르게 다른 여자와 만난 적이 있었지. 박태호. 명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걸 애들 앞에서 말이라고 해?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하가 그걸 알았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를 지키려고. 은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의 눈엔 죄책감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생각했어. 태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비겁했는지. 명숙, 당신이 며느리를 모욕할 때도, 민수가 침묵할 때도 나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았지.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태호는 식탁 앞으로 걸어가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하야, 미안하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건 은하에게 사과하는 거야. 내가 은하를 지켜주지 못한 죄, 그리고 오래 숨겨온 죄. 당신 미쳤어?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꺼내? 애들도 다 있는데.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 세우고 싶어. 명숙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이야. 아니, 끝이 아니야.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은하가 받은 모욕은 결국 내 죄 때문이었어. 내가 비겁했으니까 당신이 며느리에게 화를 돌렸던 거야. 명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수가 나도 이제 지쳤어. 가족이 서로를 짓밟고 사는 게 너무 괴로워.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이건 해야 해.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널 지켜주지 못한 어른으로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명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어깨를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집안의 오래된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족의 체면이라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호는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바꿀게. 은하야, 너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야. 이 집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야. 은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이제야 듣네요. 명숙은 그 자리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 그리고 무너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태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라도 고맙다. 네가 침묵해줘서. 은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건 아버님을 위한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 자신을 위해 말할 겁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태호의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었고 그 위로 명숙의 흐느낌이 낮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가족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 말할 수도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은하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는 것. 밤이 깊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고 마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명숙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신도 끝이구나. 민수는 며칠 동안 술에 의지하며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리고 표정은 멍했습니다. 은하는 이미 마음속에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민수가 조용히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자 은하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안에 옷 몇 벌,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사가? 응,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일 나도 후회하고 있어. 그냥 어쩔 줄 몰랐어. 은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변명은 그만해. 오빠는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 눈치 보느라 늘 나를 외롭게 했어. 그게 오빠의 죄야. 은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민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하는 캐리어의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가족이 되고 싶었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긴 가족이 될 수 없는 곳이더라.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는 견디는 곳이야. 민수는 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아니, 오빠는 선택하지 않았어. 그게 더 비겁한 거야. 그 말에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오빠도 언젠가 깨달을 거야. 사람은 집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그녀는 문 쪽으로 향했지만 민수는 끝내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로써 한 집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며칠 뒤 명숙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국과 식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고 그녀의 얼굴은 메말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돌아왔어? 명숙의 목소리는 무표정했습니다. 잠깐 얘기하러 왔어. 태호는 천천히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명숙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 이혼하자. 공기가 멈췄습니다. 당신 지금 그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이러는 거야? 명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여자한테 무릎 꿇더니 이젠 나를 버려. 무릎은 미안해서 꿇은 거야. 그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꿇은 거야. 명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당신 비밀까지 알고 있다더라. 그것 때문에 편든 거지?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그 아이는 알고 있었어. 그래도 말하지 않았지. 그게 내가 무릎을 꿇은 이유야.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단 말이야? 응.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해. 하지만 우린 너무 멀리 왔어. 명숙은 손에 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아니, 그건 우리 때문이야.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자식들까지 다 망가뜨렸어. 그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라도 각자 살자. 그게 마지막 예의야. 문이 닫히고 명숙은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들 다 떠나버렸네. 며칠 후 은하는 새로 구한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은 겨울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 미안하다는 말 이제야 하네. 은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 각자 길을 가야지.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살 거야. 햇살이 은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태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해방과 후회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그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커튼이 닫힌 거실은 어두웠고 식탁에는 식지 않은 국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TV를 바라보니 화면에서는 가족 예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지자 그제야 자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나만 두고 갔네. 잘못한 건 이제 나도 알았는데. 그녀는 식탁 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하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 민수 그리고 자신과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던 한때의 순간. 명숙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혼자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고
냉장고에는 물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 속 은하의 번호가 여전히 즐겨찾기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그 위에서 멈췄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참 나약했지. 그의 목소리는 작고 공허했습니다. 창문을 여니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묘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변해야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은하는 회사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컵에 담긴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녀는 커튼을 걷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혼자라도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태호는 우연히 복지관에서 은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그가 발걸음을 옮기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태호는 그 바람 속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다시 살아야지. 그날 저녁 명숙은 혼자 앨범을 꺼냈습니다. 태호와의 젊은 시절, 아이들이 어릴 때의 사진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 행복했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사진 속 은하의 미소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명숙은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은하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방 안에는 같은 감정이 흘렀습니다. 후회, 그리고 조금의 용기. 그것이 남은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차가웠습니다. 은하는 새로 얻은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컵 속의 커피는 식어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린 작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초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를 속이고 있던 순간이었을까요? 은하는 천천히 사진을 접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고 슬픔보다 평온에 가까웠습니다.
그 시각 태호는 낡은 원룸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분노도 나의 침묵도 결국 같은 죄였습니다. 나는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지배가 아니라 이해라는 걸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갑시다. 부디 평안하시길. 태호는 펜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주름이 더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눈을 잠시 바라보다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마지막이겠지요. 한편 명숙은 여전히 같은 집에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불 꺼진 부엌, 소리 없는 TV. 그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집을 가득 채웠던 소리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습니다. 명숙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녀는 낮게 웃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네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묘한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명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녀는 거울을 등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들어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눈은 녹고 길가의 나무에는 새순이 돋았습니다. 은하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하루하루가 그녀에게는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커피를 내려놓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태호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은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아버님도 건강하시지? 응, 이젠 좀 편해졌어. 나도. 짧은 통화가 끝나고 은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어.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움도 슬픔도 원망도 모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평온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는 이제 그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새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햇살이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잔잔했고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